자, 이어서 3부 시간입니다. 자, 3부는 저희가 유선암과 함께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고 있죠. 유선암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오늘의 일정 말고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주요 스케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부터 그래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오늘은 연준위원들 달리 연준위원과 메스터 그리고 보스틱위원회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있고요. CPI 이전에 연준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중국 주식에 악영향을 줬었던 새로운 대출량이 또 발표가 되는데요. 이미 중국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 대출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소비에 그렇게 많이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대출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 주식들에 악영향을 주고 미국 주식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조금 조심해봐야 될 지표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 날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있습니다. 만약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런 에너지 전목청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어떤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제 미동부 기준으로 수요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기관들의 예상치는 한 달 기준으로 CPI가 0.3%, 1년 기준으로는 3.1%가 잡혀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0.3%, 1년 기준으로 5%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날에 원유 재고와 10년물 경매가 있는데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4.2%가 찍히는 경우 계속해서 무언가가 터졌었던 만큼 꼭 지켜봐야 될 만한 지표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날 베이지북의 발표가 있는데요. 베이지북의 발표에서 경제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잘 살펴볼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될 지표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석유 수출국의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나오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감산이 있었던 만큼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월간 보고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CPI를 선행한다고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MBS 기자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MBS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만큼 만약에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발표라도 할 것이라면 아마 MBS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시간 소비자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 말고 중요한 어닝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날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케줄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쪽집게 과외처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들 딱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어때요? 짚어주시면 어때요? 저는 네. 일단은 CPI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CPI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정해본다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만약에 투자하시는 주식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MBS 기자 간담회는 좀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 이게 뭘까요? NGS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좀 전담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 쪽에서 약간 어떤 이야기를 발표를 할 때, 정확히 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뭘 잘 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국정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를 조금 진행해주는 소스라고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저희도 지표를 확인해서 봤습니다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역성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디플레이션을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꺾여가고 있다는 것도 중국 내부에서는 고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치가 나올 때마다 사실 중국 주식들이 어저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중국 쪽에서는 소비가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일부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만큼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과 이 방문을 주말 동안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뭐 중요한 것들은 역시 뭐 나오지 않았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과 미국은 한 사람의 승자가 다 갖는 게 아닌 다 같이 나눠서 갖는 앞으로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관계가 개선됐을까라는 물음표가 붙기는 하지만 약간 미중 관계에 대해서 그래도 가드레일을 깔아놨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해 뒀다라고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만들어 놨다는데,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다는데 만족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 디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블룸버그에서 보도된 뉴스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부동산 마켓에 대한 부양책을 연장을 하기로 발표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중국 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정부가 진행한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건설업체들이 생긴 만큼 그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 빚에 대한 대출 만기를 사실 2024년까지 1년간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려주는 서포트를 부양책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양책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금융 이제 대출이 대출이 디폴트 나지 않게까지만 좀 해주는 거네요. 네, 뭐 일단은 부양책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대출 만기 기한을 연장해주고 추가시키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양적 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진행했던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양책은 아니지만 다만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양책을 조금 더 늘려준다는 수단에서 아무래도 예전에 미국에서도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출이나 이제 여러 가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건설업체들 기준으로만 시행한다는 전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주식에서 이거를 또 뭐 커다란 부양책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뉴스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그마한 상처를 치료하는 뭐 붕대 정도는 감아줬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은 바로 다음 뉴스는 알리바바의 소식인데요. 지난주도 알리바바의 그 벌금 소식 이후에 오히려 규제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것 때문에 알리바바의 주가가 시간에 걸려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알리바바 뉴스가 또 한 가지가 나왔나 보네요. 네, 사실 이번에 알리바바가 결국 벌금을 맞은 건 엔트그룹이 알리페이를 상장하려고 하다가 정부와 다툼이 있어서인데요. 이 다툼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벌금을 맞고 나서 여러 가지 빅테크 중국주들이 올랐는데요. 그 이후에 주말 동안 발표된 정보에 의하면 엔투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면은 호재로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엔투그룹에서 자사주 매입을 약 78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약 엔투그룹 전체 주식의 7.8%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가격은 사실 3년 전 IPO에 비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며 그리고 지금의 가격보다는 지금 평가받는 가격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그리고 엔투그룹이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받는 주식을 사실 탤런트를 모집하기 위한 소식이라기 많거든요. 결국 엔투그룹이 더 많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좋은 탤런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자사주 매입된 주식들이 직원들에게 넘어가는 경향이 보이게 된다면 IPO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절대로 악재로는 볼 수 없는 소식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알리바바 내부에서는 이제 빅테크 때리기가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수요일 7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CPI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주신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물품들의 가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 가격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지표들은 저번 달에 나온 CPI 데이터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지표들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소폭 상승으로 전달이랑 다르게 소폭 상승이 많은 것들이 눈치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달과 다르게 변동성이 높은 제품들은 좀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고요. 요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전달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4.4% 오르고 에너지가 한 달 만에 3.6%가 빠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는 제품들이 많았다면 이번 달에는 상당히 인플레이션이든 디스인플레이션이든 뭐 디플레이션이든 굉장히 조그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예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일단은 예상치에 대한 컨센서스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이것 말고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약 0.4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들 가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공산품 가격도 하락세를 고기 가격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라고 불리는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뭐 기름 스테이션 가서 넣는 주유소 가서 넣는 기름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WTI 오일과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전달에 비해서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가 전달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직접 뉴저지에서 받는 천연가스 가격, 소비자 가격을 조사해 봤을 때는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기 가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전기 수요가 높지 않은지 전기 가격도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에 반해서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봤을 때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섬유 가격, 의류 가격, 뭐 아니면 운송 장비, 그리고 석유 및 석탄 제품이랑 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에 관련된 제품 말고는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맨하임 인덱스 도매가 기준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카구루스라고 해서 소매가가 판매되는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느끼는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경우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제가 직접 한번 중고차 가격을 사실 살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중고차 가격이 개인적으로는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대놓고 사실 이번에 임금 상승률이 꽤 높지 않았습니까? 네. 0.4%라는 임금 상승률이 있기도 했고요. ADP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수,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수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간단치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복잡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중고차 가격 하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 같은 것도 다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전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유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전달에 비해서 상승했다 보니까 아마 전달 같은 마이너스 3.6%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을 크게 줄여줬던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없이는 아마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애널리스트들이 0.3%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기준을 잡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헤드라인 넘버를 크게 끌어내줬다면 이제 지난달에 그 뭐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이 헤드라인 넘버를 크게 떨어뜨려 주진 못할 것이고 서비스는 계속 그 서비스 물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서비스 물가도 아직은 좀 끈적끈적하게 좀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CPI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또 다시 또 뭐 오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 방식 상 아마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의 주거비도 꺾이는데 이번 달에는 좀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CPI, 저희가 섹터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상되는지까지 유선남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 뉴스는 진짜 뭐 실시간으로 나와요. 스레드의 가입자가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뉴스는 1억 명 돌파했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전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어마어마한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트위터를 잡아먹을 기세로 가입자 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위터가 만약에 이 스레드를 재판에 각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고소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가 중요하게 보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트위터가 상장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주가에 커다란 연관성은 없겠지만 메타라는 주식에는 커다란 연관성을 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스레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회사들의 평가나 가입자 수들은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레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몇 가지 기업에 대한 뉴스들 준비해 주셨는데 어느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많은 기업 사냥꾼이라고 알고 있는 칼 아이칸이 이끌고 있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오늘 5.7%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에서 수정된 대출 협약을 이끌어냈다라고 발표가 나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베스트바이, 월마트, 타겟 등 사실 최근에 실적들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여러모로 제조업 관련해서 소비 관련해서 소매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나오는 뉴스 기사들 과연 제품이 잘 팔렸는가 안 팔렸는가 재고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뉴스들을 추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가 어디 쪽으로 진행될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여러모로 개스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목표가 상향에 대한 뉴스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AMD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필립스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제프리스를 통해서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주식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아는데 내부자 매도 170만 주에 해당하는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만큼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주는 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실적 발표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중요한 기업들의 어닝들이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델타항공과 펩시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사실 지표 발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반대로 어닝에서 장 열리기 전에 시티그룹과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블랙록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투자와 금융산업을 지지하는 대들보들 같은 기업의 어닝이 발표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 기업들이 사실상 뭐 스트레스 테스트도 통과를 하고 사실 은행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상태지만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앞으로 투자에 관한 방향성을 좀 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사실 보험회사 쪽에서는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데 이 기업도 어닝의 발표가 금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 미국 시장이 10시 30분을 지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뭐 오늘 시작은 약간 혼조세입니다. 혼조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CPI 지수, 그러니까 CPI 지표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리에 대한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 매파적 발언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 위원들 대부분 매파적 발언을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관망 심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지수 3대 지수 보면요. 나스닥 뭐 보합권, 다우도 보합권, 그리고 S&P 500도 보합권 이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조금 더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의 그 스케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시간 기준으로 일부러 정리를 해봤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11일 전, 그러니까 11일 0시죠. 11일 0시. 11일 0시에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매파죠. 그리고 그 다음 1시간 뒤에 11일 새벽 1시에도 라파엘 보스틱 그 연준 총재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우리가 흔히 온건 매파라고 해서 뭐 약간 매파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11일 밤 10시에는 제임스 블라드, 이분은 누가 봐도 매파죠. 그리고 12일 밤 10시 45분에 닐 카시카리, 이분도 매파고요. 14일 오전 7시 45분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분도 약간 온건 매파, 이 정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스케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시장은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뭐래도 아마 이 지표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5거래일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4%를 넘어섰다는 게 좀 가장 그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단기금리 그리고 기준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이 2년물 국채금리를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삐죽 솟아오른 거 보이시죠? 이 삐죽 솟아오른 것처럼 5%를 넘는 굉장히 단기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점은 이 2년물 국채금리가 4.9% 초반까지 가파르게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2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올라갈 때에는 당연히 시장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지 마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화돼야만 시장이 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시장 초반 분위기 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딱 띄는 첫 번째 종목 바로 메타죠.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입자, 스레드에 대한 가입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메타의 증가 속도, 메타의 주식 수익률 속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주커버그가 뭐 10억 명까지는 우리가 광고 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단기간에 스레드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이 주가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데 지금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메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봤으니까요. 메타는 넘기도록 하겠고, 리비안이 최근에 계속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리비안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세가 아주 탄력적이진 않은데 그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된 직후가 한 13달러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13.17 뭐 이 정도 보이시죠? 근데 최근에 뭐 며칠 만에 24달러까지 거의 한 70% 올랐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다소 이제 그 좋은 건 알겠고 변한 건 알겠는데 좀 뭔가 약간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최근 IB에서도 계속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AMD 한번 보도록 하죠. AMD 어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뭐 오늘은 일단 0.5% 정도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오늘 제가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난 7월 5일에 AMD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월가에서 조금씩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또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 주가의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유선남님께서 제가 못 짚었던 몇 가지 종목들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칸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보니까 4%가 아니라 지금 한 1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좀 CPI 좀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지금 빅테크들이 사실 가격이 높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이 사실 블룸버그나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나오기는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EIA 발표에 앞서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조금 최근에 이번 주 주말 동안 달러의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에너지 쪽이나 여러모로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도 좀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첫 번째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의 장 초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유선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중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죠. 수요일에 CPI, 그 다음날 목요일엔 PPI, 물가 지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좀 다소 관망 심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 저희는 그러면 이제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많은 뉴스들 들고 찾아와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